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힘을 실어 넣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4,400억 원가량 매수를 하면서 현재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일단 생각한 것보다는 약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아마 미국 증시 마감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 아침부터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장 출발하고 나서 지금 장 중후반부까지 그래도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이 지금 보여지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곤 있지만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혹은 우리가 원했던 산타랠리까지는 아닌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정말 위험했던 순간,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정말 투심이 한 번에 얼어붙을 수 있었던 그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장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변동성이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금 현재 나스닥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면 바닥을 좀 잡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번 주보다 더 나아지는 다음 주를 우리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열리는 밤에 뉴욕 증시를 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 흐름까지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과 해운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펜오션과 또 삼성중공업, 대한해운, 또 HMM에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청담글로벌과 TA항공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연말을 앞두었으니 배당주도 빠질 수 없겠죠. 외국인은 JB금융지주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아난티와 강원랜드 만났습니다. 대표적인 여행, 레저, 리오프닝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그쵸. 같은데요. 아난티 하면 일단 여행, 그리고 국내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강원랜드 하면 카지노 관련해서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디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결국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이제 여기서 선별적으로 이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밟아왔던 전철을 지금 중국 시장에 밟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순환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아난티 혹은 강원랜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의 개선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리오프닝 관련주 한번 내가 현재 위치에서 투자를 해볼까 했을 때 종목들을 좀 둘러보면 많은 종목들이 먼저 시세가 좀 났어요. 그런데 시세가 덜 난 종목군들 중에 지금 내가 현재 위치에서 어떤 종목을 사는 게 더 나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난티, 강원랜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난티와 강원랜드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아난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아난티 하면 또 빌라주드 아난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분양 규모만 8천억 원을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실적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일회성은 아닐지 하는 의문도 있고요. 일단 또 강원랜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강원랜드는 이제 매출이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했잖아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강원랜드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아난티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이 카지노 관련주 하면 강원랜드는 순차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서 급등락,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 1위, 2위는 파라다이스와 GKL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붙고 있고 사실은 강원랜드는 조금은 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이제 타이틀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도 세게 나왔고 또 이제 실적의 회복세도 더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두 기업의 좀
밀려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그들 종목들보다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려움 혹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단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과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쪽을 보기보다는 저는 아난티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 수급파이터 시간대에 나와서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래 공포죠. 그러니까 리셉션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아난티는 3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주 지역에서 이제 분야 이 결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분양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에 한 표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난티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과거에 남북 경협주로 조금 더 유명했었던 종목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강산에 리조트를 갖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부각이 되면서 경협주로 이제 많이 엮였는데 아시다시피 이 금강산의 리조트는 이젠 아난티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외하고 본업으로서의 지금 평가를 받은 아난티이기에 실적이 좋아졌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다수의 리오프닝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정말 선뜻 매수하기에 까다로운 위치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저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오히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는 카지노 주에서는 다른 종목을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네. 하지만 아난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 선택해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난티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아난티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는 조금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6,77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접근 굉장히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요.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저는 8,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도 괜찮다라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아난티 승자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LG 디스플레이와 APS 홀딩스 만났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OLED 관련주인데 일단 LG 디스플레이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적자로 꼽혔던 LCD를 정리한다고 해도 그렇죠. 반등이 좀 어렵다라는 맞아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APS 홀딩스는 중장기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 특히나 한쪽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한쪽은 나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한 라운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에는 같은 섹터에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생각이 듭니다. 같은 섹터에 있다 하더라도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실적이 먼저 회복하는 종목만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와 APS 홀딩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APS 홀딩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X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렇죠.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OLED 관련한 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APS 홀딩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LG 디스플레이를 좀 먼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참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중간중간 잊을만 하면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잊을만 하면 좋은 뉴스가 나오나 결국에는 주가가 그 부분을 보답하지 못하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면서 디스플레이 혹은 OLED 관련한 수요는 늘어난다라는 좋은 뉴스는 있으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목표가가 줄줄이 하향되는 좀 부정적인 리포트도 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혹은 투자의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에 저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APS 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APS 홀딩스와 같은 기업은 뭐냐? 중소기업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로 분류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수혜를 받는 기업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지금 시장은 굴러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거죠. 적은 거래 대금으로 모든 종목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움직여야 된다면 결국 첫 번째는 실적이 좋은 기업일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참 주식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세계 최초 혹은 세계 처음 혹은 세계 최대 이런 단어 좋아하잖아요. 네. 이 말대로 RGB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OLED의 두께가 예를 들어서 18 마이크로라면 지금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에 달하는 굉장히 얇은 두께로 지금 OLED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 모바일 쪽도 모바일 쪽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OLED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기대를 높이 사고 있는 게 바로 AR, VR, XR 이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저는 APS 홀딩스 현재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섹터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실적과 또 중장기 모멘텀을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APS 홀딩스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을 벌써부터 시장에서 반영을 좀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현재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5,000원 매수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하지만 그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2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APS 홀딩스 선택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현대미포조선 가져와 주셨는데요. 태성 팀장님은 아무래도 실적을 중시하는 만큼 그렇죠. 수주와 또 유가의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조선주입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철강과 조선주들의 굉장히 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 정도 내려서 협의를 받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인 즉 조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즉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후판 가격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지금 협의를 했다? 당연히 마진율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철강주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조선주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나왔지만 현대미포조선을 빼더라도 뭐 삼성중공업도 괜찮고 현대중공업도 괜찮고 저는 한국조선해양도 괜찮고 이런 조선주들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 민감주에 좀 포함이 돼요. 네. 경기 민감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막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천천히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선주들의 위치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진율이 또 높아질 수 있는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은 현대미포조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도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의 이 가격을 고려해 봤을 때 낮은 가격이라서 여기서 더 낮게 산다 그 의미보다는 그냥 현재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대신에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82,000원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82,000원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추후에 다시 매수를 할 때 하시더라도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이제 목표가를 105,000원을 제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한번 보자라는 의견까지 추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현대미포조선 소개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10만 5천 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8만 2천 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